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주연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신발 던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정창옥 님입니다. 정 선생님이 굉장한 사건의 주역이 되셨는데 그때가 2020년 7월 16일 날 사건입니다. 2년이 넘었죠.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져서 대단한 파문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신발 던지기로 작정하신 게 얼마 전에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신발이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줄곧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일단은 정북 주사파입니다. 그리고 빨갱이입니다. 그런 자가 자유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여기저기 물색을 했고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실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소 물색을 하셨는지 그 내력을 좀 간단하게 말씀. 장소 물색은 제가 할 수 없는 거고 대통령의 동선은 극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다 언론에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선은 제가 가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파악을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인권 변호사라고 자청을 한 문재인이가 진짜 인권은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이중성, 그런 사악한 행동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번을 시도하시다가 몇 번째 하셨는지. 그 시도가 아니고 일단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주쳐야 되니까. 그렇죠. 문재인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을 한 2번 이상을 제가 놓쳤습니다. 기회를. 그게 한 1년이 넘어갔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그 장소는 극비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시장에서 문재인이가 방문을 했을 때 불미스러운 장면이 포착됐었죠. 그 제가 신발을 던진 사건 바로 한 3, 4개월 전에 대구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민생 탐방을 하던 문재인을 경호했던 경호원들이 긴 바바리 코트 안에 기관단총이 있는 것을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찍어서 이제 아주 언론에 퍼뜨렸죠. 그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경호를 권총도 아니고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경호를 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뭐 흉악한 어떤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테러가 많은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적국에 가서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평온한 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기관단총을 소지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문재인은 대구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간전다는 거죠. 이제 다시 국회의사당으로 가서요. 그때 던지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던지셨어요? 말은 가짜 평화, 가짜 인권,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딱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던지니까 문재인은 못 맞히셨죠. 그렇죠. 문재인은 고개를 뒤로 돌리던가요? 그 상황은 문재인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기자들이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주변을 둘러싸서 문재인을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한 20, 30m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제가 만약에 신발을 던졌을 경우에 문재인이가 맞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 머리에 맞겠더라고요. 10중 8구는. 기자들은 가만히 있지만은 문재인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지만은 기자들에게 맞는 순간 저는 하나의 폭행범, 잡범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은 전혀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자를 폭행했다고 그게 기사로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내 욕심만 분노의 감정에 문재인을 저격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꼭 맞추려고 한다면은 이건 기자 머리에 맞겠다. 그러면 이것은 죽도 밥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래서
문재인이가 걸어 나오고 있는 그 와중에 머리끝만 보이는 거죠. 기자들이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레드카펫이 차에까지 쫙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레드카펫에 계단이 있었어요. 밑에. 계단에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기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 없는 레드카펫을 향해서 던졌던 거죠. 상징적으로 던졌던 겁니다. 그러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거기서 순간적으로 불과 몇 초 사이입니다. 문재인이가 국회의사당 정문을 나와서 차량까지 이동하는 데는 약 한 10초에서 15초밖에 안 걸려요.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할까? 던졌을 때 말을 하고 던질까? 아니면은 던져놓고 말을 할까? 이제 이것까지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호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내 양쪽에는 최소한 4-5명, 이쪽에 4-5명의 경호 인력들이 나만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 어떤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행사장이 아니잖아요. 국회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목걸이를 기자라고 차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유일하게 목걸이를 안 찬 사람이 저 혼자예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럼 나만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면 경호원들이 그 발견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민간인이 혼자 있는 내 주변에 그 경호원들 10여 명이 양쪽으로 나눠서 나를 딱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호원들 다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문재인 이렇게 하는 순간 걔들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먼저 하고 할 것이냐, 신발을 먼저 던져놓고 할 것이냐는 이제 딱 거기서 내가 던지는 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이잖아요. 말로서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붙들리셨죠. 당연히 붙잡혔죠.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셨어요? 영등포 경찰서로 끌려갔죠. 가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발을 던지기 전에 말로 했다면은 저는 신발을 못 던졌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것도 또한 실패작이니까. 실패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지만은 신발 던진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기자들에게 신발 던진 게 안 보이지더라도 그 완성을 위해서는 신발을 먼저 던져놓고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 붙들려 가셔서 거기서 뭐 음. 심하게 조사를 받으셨겠죠. 1차 한 8시간 정도 그 당일 날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2차 그 다음 날도 조사를 받았고 보강 조사를 받았고 갇힌 상태에서 2박 3일 동안 경찰서 내 구치 유치장이죠. 유치장에서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갇혀 있다가 실질 심사를 받고 나서 구속이 기각이 되면서 저는 풀려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나고 나서 한 달쯤 공백이 있었습니다. 7월 16일이었으니까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광화문에 대대적인 집회가 있는 그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오후 5시경쯤에 청와대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그때에 경찰들이 저를 미행을 하고 저를 이제 체포를 한 거죠. 거기서 붙들리셨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냥 걸어간 사람을 체포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경복궁 4번 출구역에서 경복궁역 3호선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가 한 200-300m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종로 경비과장이라고 한 경찰이 내 뒤를 따라오면서 야 잡아 하는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이제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를 몰랐어요. 경찰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양옆으로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일렬로 쫙 거의 뭐 수백 명의 경찰들이 나와 있었으니까 한쪽은 경복궁 담벼락에 경찰들이 서 있고 또 이쪽은 건물 담벼락으로 경찰들이 서 있었는데 야 잡아 하는 소리가 딱 들리더니 잡혔군요. 여기서 일렬로 서 있던 경찰 한 20여 명이 우르르 나한테 올라온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가셨겠죠. 끌려갔는데 단순히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내가 나를 에워싸길래 아니 왜 나를 에워싸느냐. 나 지금 청와대로 가니까 비켜라라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두 사람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을 댔다고 경찰 손을 댔다고 이렇게 경찰을 폭행을 해? 하더니 한 20여 명 중에서 4-5명이 뒤집어 씌워갔네요. 그렇죠. 4-5명이 방패를 딱 놓더니 저를 그냥 딱 잡아가지고 그대로 땅바닥에 내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경찰을 때리거나 폭행을 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나를 제압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붙들어 가기로 작정이 돼 있었군요. 아니 다른 시민들도 많아요.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근데 유독 나만 막아서는 거예요. 내가 비켜라라고 하니까 경찰 폭행을 했습니까? 라고 하더니 바로 거기서 제압을 해가지고 나를 끌고 어디로 갔어요? 송파 경찰서로 끌고 왔죠. 아, 이번엔 송파 경찰서. 예. 거기서 얼마나 또 고생을 하셨습니까? 송파 경찰서에서는 조사받고 거기서 구속이 됐죠. 제목은 경찰 폭행죄. 참 묘하게 됐군요. 손구스 이것만 됐어, 이것만. 예. 근데 그 경찰이 얼굴하고 이 맞아가지고 진단 2주를 끊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덮어씌우기 위해서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폭행죄로 맞은 경찰, 맞은 사람, 그다음에 목격자. 목격자는 구할 수가 없고. 아니요, 목격자 자기들이 서줬죠. 자기들이 목격자니까. 목격자가 아주 민간인은 줄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인은 거기 끼어 넣지도 않았고. 네, 법정에서 경찰 다른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다 내가 때렸다고 아하. 다 증언을 썼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는 안 때렸는데 상대방은 말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한마디로 둘이 누가 진실인지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뭡니까?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글쎄요. 그 경찰 CC 카메라가 있잖아요. 예. 체증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예. 그 체증 카메라가 수십 대가 이 근처에 있었어요. 예. 그럼 그 체증 카메라가 내가 육박전을 벌이면서 싸웠으니까 경찰들 말로는 내가 경찰들을 그냥 육박전으로 내가 아주 두둑이 팼답니다. 경찰들 말로는 맞은 경찰 말로는 예. 그러면은 그게 한 5분 동안 지속이 됐으니까 예. 아니 체증 카메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폭한 폭행범이 경찰들을 폭행을 하고 있는데 체증 카메라가 가만히 있어요? 예. 무조건 찍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 나무가 길게 봉이 있으니까 자. 위에서 찍어버립니다. 예. 그게 동영상에 하나도 없어요. 지워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걸 왜 지웁니까? 증거물인데. 그런데 나를 구속을 시키고 나쁜 사람으로 엮기 위해서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시켜서 결국에는 9개월 동안 저를 깜빵에 집어넣은 거죠. 9개월을 예. 사셨군요. 네. 핵심이 그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주먹으로 때려서 진짜 폭행이라도 해서 구속됐다면 제가 반성하면서 이렇게 있었겠지만은 네.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양산에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자연인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애들은 보고 싶지도 않고 요즘에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인권 활동과 환경 활동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활동과 환경 활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3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2,500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한 3만 3천 명이 이르는 코로나 백신 사망자들의 그 넋을 위로하는 국민합동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 건너편에 저희가 분향소를 차려놓고 그런 그 시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양산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구속돼야 되겠죠? 그건 제 바람이 아니고 문재인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강탈해 버리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산업 현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특히 청년들 꿈과 희망을 여지없이 뭉개버린 또 탈북 청년들을 강제 북송시킨다든지 그 이외에 너무나 많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자가 구속이 안 되면 이것은 자유대한민국 국가가 아닙니다. 예, 오늘 참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재인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 님을 모시고 몇 말씀 여쭤보았습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연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이 내용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